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푸석해 보이고 어쩐지 뱃살도 더 나온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체력이 떨어지고 식사만 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진 않으세요? 특히 식사 후에 몸이 무거워지고 금방 졸리거나 손발이 차가워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태윤입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왔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몸속의 혈관이 맑고 깨끗해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고 건강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속에는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게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뱃살이 늘어나며 결국 당뇨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가 평소 반찬에 곁들이던 식초, 이게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뱃살까지 정리해주는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가 왜 그렇게 몸에 좋고 특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제 효과를 내는지 또 어떤 식초를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부작용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던 실제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뱃살, 소화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값 아끼고 병원 덜 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셨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40년 진료실 안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 변화들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가 이렇게까지 좋았다고요?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 듣고도 믿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 박태윤 한의사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루 한 첩씩 몸을 다스리는 보약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깊숙이 스며들어 여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식초의 효능은 이렇습니다.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몸속 지방을 분해해 체중 감량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기미나 잡티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도와 당뇨에 효과적이며 신장 기능을 돕고 위장 기능을 촉진해 소화력을 높이고 요통이나 근육통을 완화하고 불면증을 개선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만성 피로를 회복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 심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들이죠. 이 중 몇 가지 핵심 효능을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바꿨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간 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환자 이정자 할머니는 72세입니다. 평소에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색도 늘 칙칙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상 간 수치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었지만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는 증상이 계속 반복됐죠. 할머니는 예전에 지방간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잔 물에 희석한 발효식초였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천연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권했습니다. 간에 직접적인 자극 없이 대사 기능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식초 안에 있는 유기산과 생리활성 물질이 간 해독을 돕고 피로 유발 물질을 체외로 밀어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몸이 가볍다고 하셨고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도는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딱히 다른 건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말대로 식초 타 먹은 것밖에 없어요 하셨죠. 그 다음은 체지방 분해와 체중 조절입니다. 68세 박성자 어르신은 평생 마른 체질이었다가 60대 중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뱃살이 단단하고 체중은 점점 늘어 고혈압까지 겹쳤습니다. 이분은 특히 음식량은 예전이랑 똑같은데 이상하게 살이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식사 전 식초물 한 잔이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식초가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또 식욕을 조절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4주 후 박 어르신은 체중이 2.1kg이 줄었고 허리둘레도 3cm나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밥을 먹어도 덜 더부룩하고 움직일 맛이 난다고 하셨죠. 이제는 혈압 안정에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홍순애 어르신은 74세였고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문제는 아침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권한 건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침 식전에 식초를 소량 희석해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식초 안에 아세트산과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이뇨작용과 혈관 확장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덕분에 혈압이 부드럽게 조절되었고 약 복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2달 뒤 홍 어르신은 요즘은 오전이 제일 편해요 라고 하셨고 복부 팽만과 어지러움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사례도 빠질 수 없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자주 변비로 고생하셨고 하루라도 배변을 못 보면 속이 더부룩해서 밥맛도 없다고 하셨죠. 오래 앉아 계시는 게 힘들고 가스도 자주 찼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요거트에 식초 한두 방울을 섞어 드시는 법이었습니다. 식초 안에 유기산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주일 만에 속이 편안해졌고 2주째부터는 배변도 일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기미나 잡티 완화와 피부 변화를 느낀 분도 계셨습니다. 72세 이금자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할까 하셨고 딸이 찍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권한 건 식초물 섭취와 세안 후 마지막 헹굼에 식초물 몇 방울 첨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식초 속 유기산은 피부 각질을 정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톤을 개선합니다. 세안 후 남은 식초 성분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주 후 이금자 어르신은 피부가 약간 맑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며 수줍게 웃으셨죠. 이 외에도 혈당 조절에 도움받은 환자, 신장 기능 개선 및 부종 감소, 소화 기능 향상, 요통 완화, 불면 개선, 골다공증 예방, 피로 회복,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식초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누적되면서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보약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어쩌면 제일 가까운 보약이었습니다. 이제 식초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바뀌어 갔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초가 당뇨에 이렇게까지 도움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은 67세 유남이 어르신이 저에게 처음 건넨 말입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25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바로 시작하긴 이르지만 식생활과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죠. 제가 권해드린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에 미지근한 물에 발효식초를 타서 마시는 습관. 두 번째, 저녁 식사에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개월 뒤 유 어르신의 공복혈당은 108까지 내려왔고 그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밥 먹고 나서 졸리는 일이 없어졌다는 변화였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르게 느껴졌다는 말씀, 그게 참 인상 깊었죠. 이번엔 부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70세 최오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발목이 자주 붓고 저녁이면 발등에 눌린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부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비신의 기능 저하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작은 술. 식초 속 유기산과 칼륨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잉여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4주 뒤 할머니는 발이 붓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고 그 결과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외출도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붓기만 없어도 이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네요 하셨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식후 더부룩함이나 가스참이 잦아집니다. 69세 김복래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밥은 먹는데 항상 체한 것 같고 아침엔 속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복에 마시지 않고 식사 중간에 식초 희석물 소량 섭취를 권했습니다. 식초 속 유기산은 위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음식물 분해를 돕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는 요즘은 밥을 먹고 나면 가볍고 따뜻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도 이전보다 소화가 잘 된다고 덧붙이셨죠. 다음은 66세 박창남 어르신입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면 꼭 삐끗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만성적이지는 않았지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였죠. 식초가 통증과 무슨 관계냐고 묻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식초 안의 유기산과 구연산은 젖산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피로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권한 건 저녁 운동 후 온수에 식초 한 숟가락과 꿀 반 숟가락을 섞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주 후 어르신은 허리가 무거운 느낌이 덜하다고 하셨고 그 후로는 운동 후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불면증은 노년기에 매우 흔한 고민입니다. 72세 송금순 어르신은 새벽 2시에 깨면 다시 잠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TV를 틀어놓고 누워도 자꾸 뒤척이게 된다고요. 제가 제안한 건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반 숟가락. 식초 속 아세트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칼슘은 신경 안정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마그네슘 작용과 함께 식초는 불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어르신은 한 달 뒤 요즘은 눈이 스르르 감긴다고 말씀하셨고 자고 일어난 후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75세 윤말순 할머니는 최근 집에서 미끄러지며 손목을 다치셨습니다. 골밀도 검진 결과 이미 골감소증 단계였고 약 복용을 고려하고 계셨죠.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조금씩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식초가 위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칼슘이 체내에서 더 잘 흡착되고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할머니는 뼈가 약하다는 불안감보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향한 작은 행동이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끝으로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71세 이영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별일 안 해도 지치고 오후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오전과 오후에 나눠 식초 희석물을 소량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포도당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이 피로의 주요 원인인데 식초는 이 젖산을 분해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이영석 어르신은 식초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고 자신도 모르게 낮잠 자는 시간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식초가 약은 아니지만 참 이상하게도 몸에는 더 깊고 더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크게 무언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회복의 힘을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일으켜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식초를 조용히 돕는 보약이라 부릅니다. 약처럼 빠르게 큰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그 대신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몸의 흐름을 바꾸고 체온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억지로 이끌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말 그대로 천천히 우러나는 건강이죠. 혹시 이런 걱정 드신 적 있으실까요? 식초가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 약 먹는 중인데 혹시 부작용 생기는 건 아닐까?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식초가 생활 속 루틴으로 정착된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는 속이 예민하신 분들께는 빈속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에겐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간에 물에 희석해 천천히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뇨제, 인슐린,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식초의 혈당 저하 작용이나 칼륨 배출 효과가 약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용 시간 간격을 두거나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보충제와 함께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초와의 섭취 간격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나 유제품과의 동시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과 단백질이 만나면서 생기는 응고작용으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위 자극을 높일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식초는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한 건강 조력자가 됩니다. 이제 식초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고명자 어르신은 한때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더부룩해 식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 후에도 트림이 자주 나고 속이 은근하게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챙겨드린 사과 식초를 식사 10분 전 물에 희석해 하루 2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큼한 맛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라? 오늘은 밥이 좀 당기네? 이상하네. 오늘은 속이 편하네? 그렇게 2개월이 지나자 밥맛이 돌아오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활동량도 늘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제 식초를 찾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식초를 한 스푼 넣는 습관, 그게 루틴이 된 것이죠. 고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약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속이 편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억지로가 아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찾게 되는 변화, 그것이 진짜 건강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식초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에서 3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드시고 효과 없다 하시면 몸이 반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중단되는 셈입니다. 또한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자몽식초처럼 첨가물이 적고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는 유기산 함량이 높고 체내 흡수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식초는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약처럼 빠르게 작용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몸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2번 본인 몸이 편한 시간에 맞춰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식초는 건강을 위한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 하나가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노년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를 하루에 2번 나를 챙기는 작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약처럼 단번에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지만 내 몸의 흐름을 매일 조금씩 조용히 바꿔주는 힘, 그게 바로 식초가 가진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생소하고 어쩌면 시큼한 그 맛에 고개를 젓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한첩 채널은 노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첩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처방,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귀한 당신께 한 첩 드리고 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